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에서 살다 보면 아주 필수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이젠 뭐 어디 가나 자동차가 다 생활화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연관되게 되는데, 자동차 사고, 특히 뭐 이런 거 자동차 사고 처음 당해보신 분들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뭐 이렇게 문제를 안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시고, 잘 알아두는 걸로 끝내면 좋죠. 한 번도 쓰지 말고 사고도 안 나고 평생 평화롭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내가 들여박았던, 상대방이 나를 와서 들여받았던 자동차 사고의 95%는 교차로에서 납니다. 빨간불에 달려가고 파란불에 가고 하여튼 서두르다가, 큰 사고는 다 교차로에서 생겨요. 조금 서두르다가 조금만 천천히 가면 될 텐데 우리가 누굴 닮아서 그런지 성격이 급해가지고 또 빨리 가거든요. 앞에 가는 차가 좀 천천히 가면 지가 돌아가면 될 텐데 불을 켰다 껐다 하면서 소리 깨끗 질렀다가, 특히 그게 만약에 어느 여자분이면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나와서 길을 막고 그래. 옛날에 한국에서 많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뒤에다가 그 여자분이 써붙이고 다녀요. 밥하고 나왔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또 써붙였어요. 지금 쌀 사러 가요. 에이,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자기는 초보 운전 없었나? 그런데 이 사고가 나면 내가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나와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한국에서 옛날 한옛날에 못됐던 사람들이 하던 짓이에요. 여기는 누구 잘못인가? 이건 내 잘못인가? 내가 잘못 아니야. 저 사람 잘못이야.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건 보험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상대방에게 묻기를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I'm so sorry. I'm beginner. 어쩌고 일단 여기 하지 마시고, 서로 앞에 있는 차, 가만히 있는 차 내가 들여박았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자동차 사고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뭐 어느 옛날에 러브 스토리에서 무슨 상대방한테 미안해 했더니 사랑하는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랬던 기억나네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근데 교통사고에서는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Are you okay?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한번 아침에 출근하다 되게 박았어요. 그래서 전날에서 Are you okay? 미국 부인인데 I'm not okay. 뭐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냥 I'm okay든 not okay든 사고가 났으면요, 차 갓길로 빼고 경찰 올 때까지 지킨다고 사거리 한가운데다 차 세워놓고 있는 사람들, 아이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났을 때 경찰 안 와요. 차 한가운데 세워놓고 있으면 길 막히니까 오기는 오겠죠. 나중에 그거 딱지 먹어요. 차 갓길로 빼세요. 그 다음에 서로 우선 드라이브 라이센스 주세요. 보험 주세요.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 등록증 주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받고 세 가지를 상대방한테도 주세요.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이 길에서 차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 다 지나갔죠. 그죠? 미안하단 말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안부만 묻는다. Are you okay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 증서를 교환해서 자세히 적는다. 그런데 적으려고 봤더니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보여야 적지. 그래가지고 상대방 보고 이거 좀 불러주시구려 했더니 상대방이 전부 다 까짜만 불러줬대요. 그렇다고 집에 와서 한숨을 쉬어요.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자동차에다 꼭 돋보기 하나씩 가지고 다니세요. 하나 갖다 놓으세요. 비싸지 않으니까. 꼭 돋보기는요,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손에 닿는 데마다 갖다 놓으세요. 집에서도 식탁에도 갖다 놓으시고, 그래야 뭐 반찬 이것저것 잘 집어 먹을 거 아니에요. 신문 보는 데다 갖다 놓으시고, 자동차에다 갖다 놓으시고, 사무실에 갖다 놓으시고, 침대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래야만 하나님 얼굴 제대로 볼 거 아니에요. 특히 자동차에서 그거 잘못 봐가지고 잘못 적어서 뭐 보상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행히 요즘은 핸드폰 다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사진을 꼭 찍으세요. 아, 난 찍을 줄 모르는데요. 자랑 아니에요. 배우세요. 딴 건 다 못해도 좋으니까 사진 찍는 건 좀 배우세요. 그랬다가 운전면허증 갖다 놓고 사진으로 찍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전체 딱 맞춰가지고 사진 찍으세요. 그 다음에 보험증서도 갖다 놓고 사진 찍으세요. 나중에 확대하면 되거든요. 그래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아유 그날따라 또 핸드폰도 없네요. 하필이면 또 배터리도 없네요. 그래요. 원래가 도둑이 들어오려면 개도 안 짖어요. 이런 게 저런 게 없으면 할 수 없이 봐야 되잖아요. 그땐 돋보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 보고 당신 드라이브 라이센스 번호 좀 불러주세요. 이름 불러주세요 하면 가짜로 불러요. 뒤에 숫자 틀린 걸로.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됩니다. 보시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넘버 꼭 꼭대기에 있는 거 드라이브 라이센스 넘버 적으시고 이름 적으시고 상대방의 주소 적고 보험회사에 나온 팔리스 넘버 보시고 보험회사의 그 주소가 아까 드라이브 라이센스와 주소와 일치하는가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보세요. 주소는 일치하는가? 아, 이 보험회사 이름은 뭔가 보시고 그걸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어야 되니까 아이고 나 언제 적어? 천천히 적으세요.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적으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보신 다음에 자동차 등록번호 적으시고 그 등록번호의 주소가 아까 드라이브 라이센스와 이 보험 주소와 같은지 보시고 틀리면 물어보세요. 너 현재 주소는 어디야? 그때는 가짜를 내줘도 먼저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찾아요. 그때 가짜를 내주면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그 사람의 크레디빌리티에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때는 괜찮아요. 적으세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전화번호도 받으시고 가능하면 명함도 받으시고 그리고 당황하지 마시고 자동차 이 핸드폰이 있으면 자동차 가서 넘버판 플레이트 넘버 찍으시고 들여박았더니 찌그러진 부분 상대방 차 찌그러진 부분 내 차 찌그러진 부분 찍으시고 이걸 다 하세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판단해요. 문짝이 찌그러졌는지 뒤에 범바가 찌그러졌는지 어디 찌그러졌는지 이런 거 저런 걸 보고서 자기네들이 판단합니다. 좋기로 따진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위트니스 할 사람을 좀 찾아보시고 여러분 교통사고 난 다음에 아유 내 잘못이에요. 내가 급해가지고 빨간불에 갔어요. 저 사람은 파란불에 와서 나를 박았어요. 내가 잘못이에요.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긴 잘했대요. 자기는 다 파란불에 갔고 저 못된 놈의 인간이 빨간불에 아주 죽을 결심을 하고 달려오더군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법원 가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돈을 빌려 쓰고 안 갚았어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럴 사람 같으면 아예 안 나오죠. 다 잘했대요. 돈 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도 할 말이 더 많아요. 오히려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은 할 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 주세요. 그런데 안 갚을 사람은요. 할 말이 더 많아요. 너 그동안 돈 달라고 나한테 한 욕이 아이고 이루 말할 수도 없어. 그것 때문에 나는 병원에도 몇 번 갔다 왔고 치료비가 더 나왔어. 별소리 다 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법원에 안 가는 게 최선이에요. 교통사고 났을 때도요. 절대 감정 표현하지 마시고 속상하지만 저 미친놈은 왜 들여와서 날 들여받고 난리야. 걱정하지 마세요. 들여박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사고 났지요.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꼭 적어야 된다는 거. 양쪽 접촉 부분의 사진을 꼭 찍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젊은 사람들은 사진 다 잘 찍죠. 너무 잘 찍어서 걱정이야. 뭐 아무나 막 찍어대. 그리고 막 보내.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문제죠. 사진 핸드폰은 있는데 그 좋은 기능이 있는데 나는 오는 전화만 받아. 아유 자랑입니까? 배우세요. 가는 전화도 해. 동네 할머니한테 전화 걸려면 전화 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왜 할머니한테만 해? 전화 좀 열심히 써보시고요. 사진 찍는 거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아들이나 손주나 못 찾아와도 사진으로 주고받으면서 뭐 그래야 아 우리 할아버지 짱이야. 우리 아빠 짱이다 이러지.
나는 사진도 못 보낸다. 나는 전화도 못 받는다. 뭐 전화 왔더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는데 어쩌고 하면 애들이 끊고 그 다음에 전화 안 해요. 좀 배우세요. 그 배우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점은요. 젊은 사람은 금방 배워요. 나이 먹은 사람은요. 못 배워요. 왜 못 배우냐면 자기가 배우려고 안 해요. 얘기 들으면 되는데 조금 어렵거든요. 그럼 쉬운 말로 좀 설명해 줘. 이게 어떻게 됐다고? 이러면 되는데 아이 못 알아들어. 아이고 한다. 아이 골치 아파. 그거 아니라도 골치 아픈 거 막 투성인데 그러니까 평생 못 배우는 거예요. 배우세요. 핸드폰 쓰는 거 배우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노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 강의 뭐 노인들만 듣나요? 많은 분들이 전화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아서 답답하니까 전화하시죠. 아유, 그 답답한 거 듣는 저도 답답해요. 멀리서 전화하는데 참 전화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고 나는 할 일이 많은데 전화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말을 본론만 얘기 안 해요. 길게 돌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답니다. 제가 선생님 30년 됐는지 20년 됐는지 관심 없어요. 결론은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가지고 뭐 그동안 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아이고 그런 거 관심 없고요. 결론이요. 그랬는데 옆집에 이상한 놈이 하나 이사 왔어요. 아, 그 얘기 언제 끝나나 하고 듣다 보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제가 돌을 닦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핸드폰 좀 잘 배워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그렇게 자동차 사고 났을 때 핸드폰만 제대로 찍을 줄 알면요. 사진, 요즘은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보다 우리 저 전화기에 붙어 있는 저 카메라가 더 정확하고 더 밝게 나와요. 그리고 간단하고요. 확대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또 너무 많이 찍었으면 일부 지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찍으세요. 핸드폰 가지고 앞에 찍고 뒤에 찍고 옆에 찍고 그다음에 슬금슬금 운전자 얼굴도 딴 데 찍는 거 같이 하면서 찍고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이센스 남의 거 갖고 다니다가 나올 녀석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찍으세요. 그 사람 세워놓고 찍으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항상 저 카메라 찍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저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서 여기 나온 거 다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려니까 사진 찍는 게 제일 편안하잖아요. 얼마나 현대화돼 보여요. 상대방은 쩔쩔매고 적고 앉았는데 나는 핸드폰으로 턱턱턱턱 찍고 자동차 앞뒤로 다니면서 찍고 여러분 자동차만 찍지 마세요. 자동차 옆부분에 대해서도 찍으세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자동차 찍고 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찍고요. 주변 환경도 찍으세요. 지금 무슨 소린가 하면 신호등 나오는 거 뭐 꼭 빨간불 파란불 저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호등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 차가 혹시 중앙선을 넘어오진 않았는지 그 중앙선을 노란 줄 친 거예요. 차가 거기서 어느 쪽에 있는지 내 차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동차 번호판도 찍고요. 그래야 자동차 컬러가 무슨 컬러인지 자동차가 어느 회사의 무슨 자동차인지 이런 것도 다 찍어 놓는 겁니다. 많이 찍으세요. 나중에 지우면 되죠. 필요 없으면. 그러니까 핸드폰 덕분에 요즘은 굉장히 유리해요. 뭐 그뿐이 아니죠. 요즘은 자동차에다가 왜 블랙박스가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면은 뭐 크게 지장 안 되면 블랙박스 있으면 매우 유리해요. 그다음에 카메라로 잘 찍으시면 매우 유리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또 기억하실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 적었습니다. 가능한 한 저 면허증도 면허증이 아니고 명함 같은 거 있다 그러면 받으시고 상대방 전화번호도 꼭 받으세요. 핸드폰 전화번호 받으시고요. 받으시는데 뭐 괜찮아요. 내가 들여맞췄는데 목은 좀 아픈 것 같은데 괜찮아. 여러분 뒤에서 자동차가 와서 나를 박았거든요. 가능한 한 병원 가세요. 병원 가셔서 엑스레이 찍고 진료 받는 게 좋아요. 특히 밤에 그날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뭐 괜찮아요. 뭐 큰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집에 와서 부인이나 남편이 있으신 분은 내가 오늘 굉장히 들여맞췄거든. 뭐 괜찮은 것 같아.
남편이나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대성통곡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망할 놈 마누라 내가 자동차에 들여받쳤다는데 쳐다도 안 봐요. 이놈의 영감태기는 그래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쳐다도 안 봐. 아유 그따구 하지 마시고 꼭 교통사고 났으면 배우자한테 얘기하세요. 나 밤에 잘 때 2번만 깨워줘. 여러분 이거 꼭 부탁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밤에 자다가 깨웠더니 알았어 아유, 깨우지 마. 이러면 건강한 거예요. 깨웠더니 안 깨네요. 코는 막 골고 자는데 안 깨요. 뇌출혈이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얼른 여러분 911 전화해서 구급차 부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수백만 개의 핏줄이 있어요. 수도 없이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의 작은 핏줄이 있는데 뒤에서 쾅 들여박는 바람에 그 핏줄들이 터졌어요. 그런데 뭐 정맥, 동맥 터졌으면 응급실에 실려갔지요. 근데 아주 조그만 거 하루에도 수없이 터져요. 이것이 터졌는데 머리 쪽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웬만하면 또 막혀요. 조그만 거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피가 흘러내리거든요. 몇 시간 지난 다음에 하루쯤 지난 다음에 이게 막히기도 해요. 그럼 다른 것들을 막아가지고 뇌출혈이 생겨서 쓰러져요. 이게 한 3시간 안에 병원에 가면 괜찮아요. 깨끗이 닦아내면 돼요. 그런데 잘 자네. 뭐 사고 났더니 잘만 자네. 요즘 또 부부들은 또 특히 껄핏하면 다른 방 쓴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이게 문제지요. 좀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방 쓰는 사람은 나 밤에 2번만 와서 좀 깨워줘 봐. 그리고 암만 꼴 보기 싫어서 내일 모레 이혼할 처지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났다면 밤에 가서 한 2-3번 깨워보세요. 만약에 혼자 살아서 요즘 혼자 사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깨워줄 사람이 없거든. 알람을 좀 울리게 해주든가 한 3시간에 한 번씩 알람 울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2시간 있다 알람 울리게 해서 그날 하루만은 첫날은 신경 좀 쓰세요. 여러분 자다가 조용히 죽었대요. 얼마나 좋아. 좋긴 뭘 죽어. 좋아요. 내일 아침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통사고 나서 밤에 자다가 죽지 마시고 꼭 깨워주세요. 밤에 여러분 꼭 2번 또는 3번 깨워주세요. 깨워서 잠 좀 자자. 깨우지 마라. 아까도 깨우래미 저놈 인간은 그리고 화나서 또 나가지 말고 아이고 그래도 살아있구나. 또 한 2시간 있다가 또 흔들어 보세요. 그때 또 일어나면 됐어요. 그 다음에 잘 주무세요. 그런데 나는 밤에 호랭이가 물어가도 못 깨. 그러면 알람 옆에다 해놔 주세요. 그래서 깨나게 꼭 그날 밤에는 책값해 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조금씩 세다가 심지어는 한 열흘쯤 있다가 다른 일 때문에 팍 터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조금 핏줄이 새고 있던 건데 그냥 모르고 건강한 사람들은 또 그냥 넘어가요. 그랬는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한 열흘쯤 있다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속색이네요. 그래가지고 막 흥분해서 싸우다가 그때 뭐가 잘못돼서 쓰러져요. 그러면 싸우다가 죽었다 아니에요. 싸우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났던 교통사고 때문에 죽은 거지.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참 120살까지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교통사고로 콩 들여 받쳤는데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 짝이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짝 없는 분은 오늘 나가서 짝 좀 찾아보세요. 마땅한 사람 없으면 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뭐 우리는 각방 쓰고 살아요. 잘났다. 각방 쓰고 살더라도 가끔은 쳐다보세요. 죽었냐 살았냐 이러고. 특히 교통사고 난 날은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내 보험 에이전트에게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험 에이전트가 그 내용을 알고 보험회사에다가 리포트하게 해주시고 500불 이상 피해가 난 것 같아요. 대략 보면 알잖아요. 웬만큼 콩 들여박아도 500불은 넘어요. 그렇게 됐으면 DMV에다 보고해야 돼요.
여러분이 DMV에 보고하기 어려우시면 보험 에이전트 보고 당신이 DMV에 보고해 주세요.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해요. 이것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집에 와서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고 보험 에이전트한테 500불 이상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 DMV에 사고 보고하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심하게 다쳤다면 그럼 앞쪽에서 내가 박아버린 건 괜찮을까요? 내가 박아도 마찬가지예요. 쿵 들여박으면서 머리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쿵, 그러면서 목뼈 쪽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심하게 다쳤으면야 뭐 정신 못 차리니까 병원에 갔겠지만 살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뭐 이 정도는 아유 괜찮을 것 같아, 뭐 수도 없이 들여박았어. 그런데 이게 나이 먹고 이러면요, 나이 먹었다는 건 몇 살부터를 말할까요? 나이 한 30 넘어서 40 넘으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이러지 마시고, 특히 사고 난 날 내가 들여박혔던 이런 날은 밤에 잘 때 꼭 좀 신경 좀 쓰세요. 그랬다가 1000명은 괜찮은데 한 명만이라도 잘못되는 걸 찾아낼 수 있다면 아유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능하면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아유 쓸데없이 뭐 치료비 나오게 해, 쓸데없이 왜 병원 신세를 져,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데 쓰라고 보험 들은 거거든요. 아낄 거 아끼세요. 그런 건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꼭 사고 났을 때는요, 내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상대방이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따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엑스레이도 찍어보시고 의사하고 충분히 대화도 나눠보시고 한 2, 3일 있다 다시 한번 와보세요. 그럼 다시 가시고 이러지. 교통사고 났는데 요즘 뭐 병원도 엉터리가 많고 보험회사도 엉터리가 많고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잘났다고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제일 무지한 사람이 당신이에요.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세요. 괜히 고집 부리다가 젊은 나이에 가지 마시고, 교통사고 났을 때는요, 그 자리에서 안 다쳤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진료받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동차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요. 이거 데리고 하나 데리고 살려면요 아주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자동차에서 막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거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될 때 된 거 아니에요? 엔진 오일이 뭐예요? 아이고 운도 좋아라. 3,000마일쯤 넘어갔으면 엔진 오일 갈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가스 넣는 것만 채우는 거 아는데 가스 안 떨어지면 차 쓰는 거 아니까. 아이고 자동차는요 여름에 많이 가려고 그러면 쿨런트라는 것도 채워주셔야 되고, 엔진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그럼 이 뜨거운 것을 식히기 위한 자동차의 안에 자체에 뭐 기계가 다 돼 있어요. 그래도 엔진이 뜨거워지니까 쿨런트라고 하는 거 사서 놓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트랜스미션 오일 같은 것도 채워줘야 되고요.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시거든. 가스스테이션 중에서 사람들이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가서 나 오일 차값도 좀 해주고 좀 새로 다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주말에 어디 가실 분들은 점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옛날에는 뭐 풀 서비스, 셀프 서비스 이래가지고 그런 거 다 해주는 가스스테이션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각자가 알아서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잘 모르면 가서 부탁을 하세요. 엔진 오일도 넣고 이 쿨런트도 넣고 또 자동차에 유리창 닦느라고 넣는 것도 있잖아요. 뭐 갔더니 막 그것도 없고 이래저래 없으면 불편하죠. 그런 김에 자동차 타이어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시고, 타이어가 밖에서 안 달고 안에서 달아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 번쯤 보셔야지. 멀리 여행 떠났다가 난감한 일 안 당하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동차 사고도 아닌데 타이어 갈고 뭐 잘못됐고 이래서 길거리에서 난감하게 서 있는 사람 보면 아유 답답해요. 답답한데 참 특히 요즘 같은 이제 철에는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자동차를 좀
내 몸 아끼듯이 좀 아끼시고 사고 안 나게 좀 챙기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에 대한 기타 사항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좀 알려드릴게요. 자동차가 우리 신발이잖아요. 신발이 깨끗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